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꿈의 수익률이죠. 저희 1000%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간밤 뉴욕 증시 흐름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간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이 FOMC 경계감과 또 빅테크 약세에 사흘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 우선은 현재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로 기정사실화가 된 만큼 시장은 FOMC 금리 발표 그 자체보다는 이후에 이뤄질 파월 의장의 발언, 또 이어서 SEP 내 점도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날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가운데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 오히려 실망 매물을 촉발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3% 급락을 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이 삼성 SDI가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비아디 밸류체인 관련주 위주로 강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반도체주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또 SK하이닉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무려 23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탓이고요. 또 방산주들 좋게 움직입니다. 오늘 이 독일의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프라 국방 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방산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84%, 약 장 초반에 1%에 달하는 상승폭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2633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 연기금도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매수 사인 보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0.58%, 오늘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외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쉬운 코스닥 흐름입니다. 현재 740선이 살짝 위태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는 정반대로 연기금 역시 현재 매도 사인 보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아시아 증시 전반이 이 니케이는 0.7%가량, 홍콩 항생은요 장 초반에 2%의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다소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K 증시 특히나 코스피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자, 특히나 오늘 우리 지수가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잠시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오전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결국 장중 5만 9천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이 고점을 넘어선 후에 일부 조정 구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데다가 또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번에는 결국 호가를 넘어선 만큼 향후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흐름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삼성전자의 일부 낙수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녕하신가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얼른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좀 약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6만 전자 오늘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는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서 HBM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점을 극복하고 반도체의 1위의 아성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커다란 틀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 부분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방산, 뭐 조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수출을 뭐 주도하는 또 신성장 동력으로서 무시를 못하지만은 첨단 시대,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의 가장 밑바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뭐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밸류체인 부분들이 대만의 TSMC의 어떤 구축,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삼각 동맹 여기에서 많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고전의 현 주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연결고리를 같이 하고 있는 많은 하청업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반도체 경기가 약간 위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강한데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방향성, 전략 이런 부분들은 확고 이제 부동한 부분이고요. 또 작년에 이제 블랙웰부터 해서 내년에 루빈 시리즈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나와주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엔비디아가 GPU를 넘어서 CPU까지 도전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수직 계라를 또 완성을 좀 해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설계 공정, 설계 공정 따로 그다음에 CPU, GPU, 그다음에 D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았지만은 지금은 AI 시대에 맞춰서 빅테크 기업이 이제 반도체 제조까지 뛰어들면서 또 설계 기업이 후공정, 주문자 생산 방식의 어떤 부분까지 뛰어들면서 굉장히 이협지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반사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AI가 또 대중화되더라도 더 높은 사양의 어떤 반도체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회에 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다우존스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부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쌍봉으로 약간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소 이제 불안한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지켜줘야 하는데 깨고 내려갔던 부분들이 다소 그러면은 쌍봉에서 하락 추세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절반 되돌림이 주거나 여기서 하다가 다시 한번 빠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지만은 전체 이 박스권 하단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있는 부분들이 약간 슈팅이 약간 진행이 되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봤을 때는 이제 여기 하나의 저항선 고점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지선 작용을 여기서는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다우존스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스닥의 어떤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로 이제 보시면은 등각 추세선, 이제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으로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 흔들림이 계속 있었지만은 결국은 급등을 해주고 물론 오늘은 살짝 급락을 좀 해줬지만은 바닥이라는 것은 여러 날에 거쳐서 이런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5일 쌍바닥, 그다음에 저점이 약간씩 높아지는 계속 출렁거리다가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다가 저점이 약간 높아지면서 21선의 이격
요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격을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튀어주는 V자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렴의 어떤 흐름에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지수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좀 약간 탄력적인 움직임이 조금 나와주고 있죠. 미국 증시하고 약간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미국 증시는 급락해서 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서 이렇게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다른 양상, 폭락한 날은 좀 쉬어가고 그렇지 않고 좀 약세를 보이거나 또 상승한 날은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차별화된 움직임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2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탄생 파동이 나왔죠. 탄생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3파동의 이제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출렁거린 부분이 있다가 이제 직전 고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코스닥의 움직임들도 오랜만에 보는데 코스닥은 좀 약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선이 이렇게 있고요. 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수렴 또는 지지골드가 발생이 됩니다. 61선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이 되는 지지 골드 크로스가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골든 크로스 발생이 한 달 전에 이미 저점 또 여기서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지 골드가 발생이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저점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반등이 주어지는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어떤 그 시장 매매 동향 보시면은 조금 다른 행보를 예전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물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 3일 연속 프로그램 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까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 다음에 현물 매수,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매수까지 이제 3박자가 더해지면은 하방 경직성 또는 상승의 어떤 기조가 분명히 연출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이제 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단기 차익 트레이딩 관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현물을 사는 것은 좀 약간 추세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과거의 패턴이 있는데 연속 3일 연속 샀다는 거는 약간의 추세적인 어떤 상승 또는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달러의 기조하고 같이 맞물려 주면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변화, 투자 심리의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인지 외인의 현물 수급이 3일 연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하방을 연기금이 단단히 막아주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좀 투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보면서 시작하는 오늘 저희 정오의 템베거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하는 시장 답답하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또 명성이 자자한 저희 정템만의 종목 상담, 오늘은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상담은 매일 선착순으로 접수를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 마지막에 탑픽주가 등장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AS를 하나 보고 갈 거거든요. 이 부분 많은 기대 바라면서요.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은 대진 첨단 소재, 시노펙스, 심텍, 자람 테크놀로지, 한국 첨단 소재 이렇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현재 시각 17일 나온 이슈긴 하지만요. 전문가님,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아침에 대담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비아디 이슈가 있었죠. 예. 5분 충전을 하면 400km를 간다. 또 아쉬운 게 뭐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지만 여기 밸류체인에 직접 포함되는 기업은 많이는 없잖아요. 그래도 네. 대진 첨단 소재가 여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아마도 이제 미국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이제 전기차를 주도하고 있는데 전기차 부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3원계 배터리의 시스템과 다른 현재 방식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성능의 어떤 충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봇이 등장하면서 배터리의 성능, 기간, 연장, 충전 방식 여러 가지 또 고출력, 파워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CNT 도전제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아디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대진 첨단 소재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급등한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 뭐 상승률 이게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그 부분을 종목을 이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톱을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대표적으로 대진 첨단 소재가 오늘 상승률 탑 종목의 핵심 종목으로 달리고 있죠. 그래서 대진 첨단 소재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뭐 20 몇 퍼센트 정도 올랐죠. 24% 정도의 어떤 흐름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CNT 이제 도전제 관련된 그런 종목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상당히 많이 이제 순환매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CNT 이제 도전제하고 이쪽 첨단 기술 쪽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이제 몇 개 있죠. 나노신 소재도 있고 제이오라는 기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대주전자재료도 이에 연관된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대주전자재료 한번 잠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비슷하게 지금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로 한번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을 달리는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두 번째 부분들은 시노펙스라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시노펙스라는 기업이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13%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시노펙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되는 것은 원래 이제 정수기 필터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각종 산업용 정수기인데 인공 신장 투석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드시 이런 필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임상 실험에 또 성공을 해서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게 한번 시세를 냈던 어떤 그런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2024년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굉장히 이제 큰 시세를 냈고 그리고 나서 많이 무너져 내렸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 이제 주봉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2,000원짜리가 무려 현재 13,000원까지 진행이 됐죠. 근데 절반 정도가 조정이 완료가 좀 됐던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파동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쌍봉 고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작년 1월 달, 2월 달이 고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은 거의 딱 정확하게 한 1년을 쉬었다는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는 6개월 또는 1년
이게 하나의 조정의 마디로 장기 사이클에서는 조정의 마디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좀 해줬다는 것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봉에서 한번 보시면은 한번 연달아 이렇게 급등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이제 찾아야 되냐면은 보통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면은 5일이 하나의 조정의 마디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1, 2, 3, 4, 5일 쉬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오늘 상승 사병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또 3일 이렇게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21선 골든 크로스가 났던 시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횡보가 조금 더 오래 걸렸다가 이렇게 2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상승하는 부분들의 이제 조정의 마디점을 사게 된다면은 항시 기억해줘야 될 법칙이 일단 5일을 실을 것, 일주일을 실을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 파동이라는 것은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 단위로 파동과 패턴이 딱 그 일치가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뭐 운명론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와 규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의 어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요한 방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노펙스가 오늘 뭐 두 번째 상승률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 세 번째로 한번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심택이라는 종목이죠. 심택이라는 종목이 오늘 뭐 11% 내외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반도체 제로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반도체 대만의 후공정 1위 기업인 ASE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MOU 계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PCB 기판 쪽으로 봤을 때도 심택이 좀 나름대로는 이 밸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후공정 기업하고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더 증가될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택이 나름대로는 이 대만의 이제 밸류체인에 좀 해당이 되는 쪽으로 넘어가서 밸류가 강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행보를 해주다가 21선에서 터닝을 해주다가 요걸 이제 돌파되는 어떤 흐름들이죠. 그래서 숨고르기가 좀 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택 관련된 섹타주는 상당히 많이 있죠. PCB 기판 쪽에 종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덕전자, BH, 인터플렉스, TLB, 뉴플렉스, 연성회로 기판까지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코리아 서키트 아무래도 약간 후발주 덜 오른 종목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이 약간 그 눈에 띄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코리아 서키트도 이런 후발주로 보면은 한 달 여기서는 1차 상승, 그다음에 2차 상승이 됐죠. 냉단점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오늘 6% 하락 추세에서 보이지 않았던 양봉이 출현이 되면서 추세 반전을 늘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발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기도 좀 괜찮지 않는 종목이다.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종목을 한번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하나가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는 통신주 관련된 부품주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단순한 통신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업체가 이제 범용 인공지능 뉴로모픽 반도체 이제 개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에 또는 뉴로모픽 쪽에 섹터에 들어간 대표적인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이런 몇 개 되지 않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자람 테크놀로지고 또 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또 세계 기술의 표준을 보여주는 또 기술력을 보여주는 칩도 양산에 좀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좀 뛰어날 확률이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깔려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7% 내외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고점에서 보면은 3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탄력적인 움직임, 장이 좀 살아난다면은 탄력적인 움직임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5G 쪽에도 해당이 되죠. 또 통신하고 양자하고 연결이 되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또는 뉴로모픽 반도체에서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네페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페스 아크 이런 에이징랜드 후공정 업체죠. 이런 업체 부분들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의 또 후발주도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통신주가 아닌 인공지능 뉴로모픽 반도체 쪽으로도 시세를 충분히 내줄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현재 한국 첨단 소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는 과거에 이 시기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한국전자통신원로부터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서 상용화하는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는 산학협동체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하고 또는 이런 것들 특허까지 또 획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자체별로 산학 협력단지에서. 그리고 이걸 산업계 또 기술 제휴를 맺거나 또 팔거나 하기도 하고 산업계에서는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특허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강력한 파워는 일파인데 이게 사장되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여기서 뭐 이 절반이 꺾여서 내려가면은 이거는 그냥 일회성 테마인데 여기를 이제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버텨준다는 것은 또 다른 38 향해서 또는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 박스권으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데 최근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던 거죠. 상한가 횡보 뒤에 다시 한번 오늘 4% 내외 움직임.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첨단 소재도 이격이 좀만 진행이 되면은 매수해 줄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섹타로 한번 환산해서 보면은 이 양자암호 칩이 이제 대표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 많은 종목이 좀 있는데 그쪽 양자암호 관련된 부분들의 통신 장비 쪽으로 한번 잠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쪽에서는 많은 종목이 오늘 많이 올라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발주 공략도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가지의 이 종목들 자세하게 파헤쳐보고 왔고요. 저희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참 아쉬우시죠?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공간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자세한 추가적인 매매 타점까지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번 질문 주고 계신데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정오의 템베거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까요? 위메이드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79,586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현재 위메이드 주가 흐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역시나 31,250원. 사실상 이 위믹스 코인 해킹 사태 이후로 신저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해킹도 해킹이지만 탈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좀 뒤늦게 알렸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전문가님, 이런 상황에서의 이 위메이드 다시 한번 좀 신기일전 기사 회생할 수 있을까요? 이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한번 재상장이 됐는데 또 한 번 상장 폐지 위기에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게임 업계에서 이 코인 가상화폐 발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대표적으로 위믹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절대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해킹이라든가 또 상장 폐지 위기 이런 부분들이 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상장 폐지까지는 조금 힘이 좀 드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약간 미증시의 급락과 함께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급락도 그러고요. 아무래도 가상화폐 부분들이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위험자산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고공행보를 좀 해주고 있죠.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종목이 힘을 못 쓰는 것도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깔려 있는데 위메이드도 위와 비슷하게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지 장기적인 흐름은 아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위메이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장기 박스권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악재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전의 모멘텀들은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7만 원 정도 좀 되는데 지금 7만 원이면은 고점에서 좀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8만 원을 뭐 최종 고점으로 좀 잡고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 8만 원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 4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반토막이 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4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4만 원 여기입니다. 예. 자, 반토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돼 있고 추가적인 하락은 약간 제한적인 상황에서 3만 원에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일단은 5%밖에 안 되고 비중이 너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최종 바닥이 29,000원, 그 다음에 반등이 46,000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거의 지금은 쌍바닥까지 왔습니다. 신저가가 내려가기는 조금 힘이 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해킹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물론 관리 잘못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위험한 것들은 안 하겠다 이런 심리가 깔려 있겠지만은 거기까지는 가기는 좀 힘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평균 단가 낮추고 지금 가격대인 48,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는 당장은 아니지만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 취하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고 차근차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어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 종목 상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와 있네요. 33,000원에 1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3.59% 올라가게 되면서 26,725원 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사실상 마찬가지로 이 지난 2월 중순이었죠. 잠깐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그려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아마 이때쯤에 좀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하네요. 예, 33,000원이면은 지금 뭐 차트로 보면은 예전에 또 오래전에 뭐 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가격이 아닌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여기서 다중바닥을 보여줬죠. 본격적인 상승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이 고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를 보시면은 이 바닥 박스권 여기죠. 요거를 무시하고 요거를 층으로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한번 크게 흔들린 자리 그리고 2단으로 모습이 되기 때문에 2단으로 약간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2단으로 올라갔더라도 층이 상단 여기에 계속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들, 원전, 방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이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번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원래는 60일선까지 빠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것은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트가 힘이 강하다는 것은 원래 이게 60일선이고 이게 21선인데 이렇게 수렴이 돼야 되죠. 주가라는 60일과 20일 이렇게 가두리에 갇혀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략적으로 뭐 40일선 또는 뭐 33일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힘이 강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60일선까지 빠지지 않는 것은 힘이 강한 거.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가격 조정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만 있는 것들이 힘이 강한데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것은 힘이 강하죠.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한번 이 신고가를 넘으면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건데 간략하게 보면은 이 고점이 한 3만 원 정도 되고 저점이 2만 5천 원이 되죠. 그래서 이게 5천 원 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 진폭의 종수배만큼 반전을 좀 해주기 때문에 3만 5천 원 정도가 나름대로의 갈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좀 좋기 때문에 3만 5천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 시점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5,000원 매도 라인으로 탄탄하게 잡아주셨고요. 샵 0082번 아직까지 저희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 이어서는 마녀 공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43원 그리고 20%의 비중. 참 이 마녀 공장 현재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자면요. 18,730원 선에 많이도 좀 밀려났네요. 전문가님, 마녀 공장도 마찬가지로 좀 매수를 하신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알령 이슈에 반응을 하지 않아 보이네요. 예,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이 좀 주어지고 있지만은 완만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요. 한알령 관련된 이슈가 좀 사그라들 때가 좀 됐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나와줄 수 있는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로 지루하게 빠져 상당히 이제 고평가됐던 가격
가격들이 있었죠. 월봉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됐습니다. 53,000원. 그래 이런 주가가 거의 한 4분의 1까지 빠졌습니다. 진바닥까지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적정 가치에서 저평가 국면으로 빠졌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와주는 흐름의 패턴을 보시면은 매우 완만하게 상승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슈팅이 됐다가 뭐 한 달 내내 빠지고 한번 슈팅이 됐다가 뭐 2, 3주 이상 빠지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가격은 뭐 26,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는데 지금은 18,000원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비중은 좀 높은 편인데 물타기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트를 뭐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저점이 13,000원 정도가 좀 있죠. 13,000원에서 한번 슈팅했다가 고점이 대략적으로 2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슈팅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보이고 다시 한번 슈팅했다가 저점 물론 살짝 내려와 줄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단의 고점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대략적으로 26,000원 정도가 되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13,000원에서 이 부분까지가 정확하게 100%가 오른 가격이죠. 시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커다란 변동성이 없으면은 장세에 따라서 100%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장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고 또 최근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선까지는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6,000원이면은 거의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때 뭐 25,000원, 뭐 26,000원 사이에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매도 시점을 잡아봐라라는 말씀 명쾌하게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JLK 보도록 할게요. 8,844원에 5%, 지금 이 시각 7,750원 선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JLK 다시 한번 되돌림에 성공할까요? 예, 일단은 뭐 시간 관계에서 짧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LK 같은 경우는 차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이 14,000원 정도 여기 일단은 3만 원대에서 6,000원까지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죠.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4분의 1 토막 가까이 갔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지금 7,000원이죠. 7,000원에서 이제 14,000원이면은 더블이 되는 가격인데 14,000원까지는 가지 않고 13,000원에서 왔다 갔다 고점이죠. 그래서 100%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다가 내려와 주고 있고 다시 한번 바닥권의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가격선까지는 올라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3,3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한 번 바닥, 두 번 바닥, 그리고 오랫동안 행보, 여기서 터닝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JLK까지 명쾌한 해법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줄 신의 한 수, 저희 마지막 이 탑픽즈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 지난 3월 11일 이 로보티즈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 로보티즈의 수익률이 벌써 17%를 돌파했습니다. 1차 목표가를 당연히 터치를 해줬는데요. 오늘은 약간 눌리고 있어서 이 2차 목표가까지 좀 지켜봐도 될까? AS를 한번 부탁을 드릴 거고요. 또 이어서 3월 12일 솔트룩스까지 벌써 수익률이 6%를 넘어가는데요. 전문가님, 이 두 가지 종목 AS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자, 먼저 로보티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가 오늘은 소폭 약세 부분들을 보여주지만은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꽤 많이 올라와 줬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좀 올라주다가 이제 오늘 현재 많이 이제 하락을 좀 했는데 보통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한번 절반 정도 꺾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진폭을 보더라도 절반에서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직 안 사신 분이 있다면은 숨구르기 국면에서 첫 이제 종가상의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에 관련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쪽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솔트룩스를 제시를 좀 했는데 솔트룩스 부분들이 의외로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한번 잘 가려고 했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많이 빠진 이제 이 상황에서 제시를 했는데 소폭 양봉이 연달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22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있으면은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17%에 6%. 자, 이 정도 되면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주인공을 제가 살짝 섹터만 들었는데 아직까지 GTC 이슈가 죽지가 않았잖아요. 지속적으로 AI 쪽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 친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온 디바이스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이 온 디바이스 쪽에도 좀 해당이 되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픈이라는 것은 뭐 엣지라는 것은 부분 조각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디바이스를 의미를 좀 하죠. 근데 여기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NPU 관련된 GPU를 도와서 거의 NPU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또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에 탑재를 할 수 있는 NPU에 대한 설계 자산 여기에 대한 어떤 판매 성장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여기에서는 IP 업계에서는 대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잘 가려는 주가가 한번 크게 최근엔 장이 안 좋아서 이제 무너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2단 상승 1단 조정의 탄생파 그리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고 있고 오늘 2% 내외의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61선, 그다음에 21선 이 부분들이 지지골드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22선을 관통하면은 새로운 상승의 또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환산을 하고요. 손절가는 13,300원.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17,500원, 2차 목표가는 이제 2만 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잘 저희가 메모장에다가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저희 이어서 다음 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기 탑픽주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